월요봉추입니다. 자, 오늘 5월 18일 오전입니다. 미국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고 우리 시장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공식 카페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이 무료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쪽에서 따로 한번 말씀을 주시면 이 카테고리에서 무료 채팅방 참여 신청 여기 말씀을 주시면 비번을 드릴 거고요. 비번을 받으시고 제일 위에 이 공지사항에 들어오셔서 이쪽에 밑으로 조금 내려보시면 이 노란색 네임카드가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좀 번거롭기는 한데요. 이게 오픈을 시키지 않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검색을 했었을 때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광고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과거에 뭐 저희 방에 계셨던 분들 아실 겁니다. 과거 제가 한참 운영할 때 뭐 우리 1000명, 1500명 이렇게 계속 찼을 때 보면 하루에도 정말 수많은 광고들이 들어와서 그 부분들을 좀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좀 번거롭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먼저 미국 시장입니다. 어제 일단 오전 흐름에서 제가 이 차트상 흐름으로는 옆으로 이렇게 좀 기어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우리 시장 올라가고 나서 장마감 이후에 미국장 반등 가능성이 좀 높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시장이 먼저 이제 일정 정도 선반영이 좀 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생각보다도 더 괜찮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일단 어제 발표됐던 경제 지표들 4월 소매 판매나 산업 생산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둔화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더욱더 강해지고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시장에 영향을 조금 받았었는데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는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해서는 조금 둔화되기는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컨센은 상회를 해준 모습이었고 산업 생산의 경우에는 컨센보다도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어제 이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부분을 좀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좀 반등을 좀 강하게 준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애틀란타 연은의 2분기 GDP 성장률 같은 경우도 전월 1.8% 성장 예상치에서 2.5%까지 급격하게 상승이 됐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 경기 침체 우려가 조금 과도했구나라는 부분을 조금 반영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건 지금 현재 이 지표가 물론 이 경기와 실물 경기와 관련된 중요한 지표들이기 때문에 반응을 한 건 맞는데 아직까지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이 정리가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1일1비 장의 지속 가능성은 아직도 조금 열어놔야 되긴 합니다. 일단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 중에 이제 조금 주목해봐야 될 발언들이 좀 있었는데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초강경 매파 슈퍼 울트라 매파였던 이 제임스 블라드 총재가 어제 75bp에 대한 얘기 그동안 75bp에서 100bp까지 얘기를 했었잖아요. 계속해서 했었는데 어제 일단 발표에서는 50bp 인상이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 발 물러난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게 75bp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속 지난달부터 쉽지 않을 거라고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아마 그 부분을 이제 조금씩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여기서 지금 50bp도 경기 둔화 우려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강하게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75bp면요. 전에 지난달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경기 침체, 경기 둔화 우려가 내년 한 말쯤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지금 계속 당겨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75bp까지 올리게 되면 올해 말 정도부터도 아니면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이 75bp, 50bp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이게 되면 이제 그 부분에서 한 발짝 양보한 정도의 흐름 50bp 그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블라드 총재는 향후 최소 1년 반 정도는 경기 침체 우려는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일단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시장의 우려감을 조금 불식시키기 위한 연준 위원들의 립 서비스가 좀 진행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게 제임스 블라드 총재의 입에서 나왔다는 거에서 아마 좀 더 시장 강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보고요. 중요한 건 이제 아무래도 연준 의장인 파월 의장의 발언이겠죠. 파월 의장 같은 경우 일단 향후
두 번의 이 회의에서 50bp씩 올릴 거야. 기존에 했던 얘기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온 상황인데 두 번 연속, 야, 이거 좀 부담스러운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파월 의장이 경제가 연착륙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 다소 연착륙하는 정도. 아주 부드럽게 이 랜딩하지는 못하겠지만 울퉁불퉁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착륙은 아닐 수 있어. 연준이 가지고 있는 수단이 많아.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현재는 인플레이션 두드러 잡는 게 제일 먼저 메인 목표야. 다른 거 조금 훼손되더라도 물가부터 일단 잡아야 해라는 쪽으로 조금 강경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얘기 나오고 나가지고 미국 시장 조금 하락폭을 좀 키웠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해보면 기존의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것 또는 시장이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거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강경한 뭐 매파적인 얘기 나온 건 없습니다. 그냥 기존 얘기 반복이었다는 거였죠. 그리고 이제 경제 지표가 어제 좀 개선된 부분들이 좀 나왔다라는 거. 이런 부분에서 놓고 봤었을 때 일단 시장은 이후에 다시 반등을 좀 줬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파월 의장의 지금 발언의 의미를 조금 새겨본다라고 한다면 경기가 향후에 조금은 둔화될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약을 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경기 침체 우리도 조금 생각하고 있어 라고 지금 약을 쳐주고 있습니다. 눈높이 좀 낮추란 얘기겠죠. 그러니까 충격을 덜 주기 위한 방안입니다. 거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지금 시장에서 극도로 우려하고 있는 완전 침체로 넘어가거나 스태그플레이션의 흐름으로 갈 가능성은 그다지 없어. 우리 그거 확실히 잡을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을 좀 보여줬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말씀드렸듯이 5월 지표부터는 조금 5월 지표도 역시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확실히 지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게 물가 지표가 꺾이기 시작하는 그 흐름 속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 달 다음 달 넘어가면서 꺾이는 흐름 속에서 연준이 지금 벌써 올해 들어와서 1.5bp를 1.25bp를 올린 상태 아니죠. 죄송합니다. 올해 들어와서 지금 50bp 한번 올렸고 0.25bp 한번 올렸고 0.75를 올린 상태잖아요. 그리고 지금 요번에 50bp를 또 올릴 거잖아요. 6월 달에. 7월도 지금 50bp를 올릴 예정인 거고. 이제 그런 상황으로 계속해서 진행되게 되면 물가가 일단은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건 확실히 이 금리 인상만으로도 일정 정도는 깎입니다. 물론 여기에 지금 높은 물가를 차지하고 있는 거에 큰 부분이 중국의 봉쇄와 관련된 부분, 러시아의 전쟁 이 부분이 변수로 크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같았으면 이렇게까지 강하게 금리를 올리게 되면 물가가 확실하게 팍팍팍 잡히는 게 눈에 보였겠지만 지금은 그 정도의 속도는 아닐 거라는 거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중국 쪽의 봉쇄 해제가 단기간에 바로 이렇게 팍팍팍 진행되지는 않습니다만 6월 초부터 시작해서 6월 중순까지는 거의 정상화 흐름을 만들겠다라고 일단 얘기해 놓은 상태. 그리고 중국 쪽에서도 지금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부양책이 나오고 있는 상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이 자리가 저점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상태입니다. 지금 뭐 이거 이렇게까지 올랐으니까 이거 당연히 저점 아니냐 그 개념이 아니고요. 이거 다시 나중에 밀리게 됐었을 때 여기를 또 훼손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충분히 이 자리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자리 이탈을 안 했어야 되는데 갭으로 떨어지고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거 사실은 이 자리 다시 회복하는데 조금 진통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맞고 한번 밀릴 수 있습니다. 밀릴 수 있는 상황인데 그때 여기를 훼손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요 흐름대로 진행된다고 보고 파월 의장이 오늘 했던 발언들을 놓고 본다면 여기까지는 안 밀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시장이 지금 약을 계속 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추가적인 내용으로 그런 상황까지 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요거 한번 맞고 이렇게 밀린다 하더라도 여기까지 밀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인 바람은 대략 한 요 정도 선 11,600, 700포인트 정도 선에서 조정을 받고 요 위로 한번
도전을 다시 한번 해보는, 그래서 올라선 뒤에는 옆으로 조금 기어주는 이런 흐름을 조금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옆으로 기어준다는 얘기가 시장의 안정화를 얘기하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보도록 하죠. 일단은 미국 시장의 상승폭이, 나스닥 상승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 어제 우리가 다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반영을 하면서 갭 상승 출발을 했고요.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말씀을 드렸던 미리 장 전에, 오늘 갭상승 출발 가능성이 높고, 갭상승 출발 이후에 갭상승 폭에 대한 물량 소화가 어느 정도 진행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일단은 장 초반에 굉장히 견조하게 가격 조정 없이 옆으로 기면서 물량을 소화하는 듯 보였습니다만, 시장 전체적인 수급이 조금씩 악화되기 시작하면서 일단 지금 이 갭상승 폭에 대한 물량 소화가 진행 중인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뭐 계속 밀리고 있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전의 흐름처럼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정도의 흐름,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이거 지금 물량 소화를 위한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중국 증시 시작을 임박하게 앞두고 그에 대한 눈치도 지금 일부 조금 보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조금 나름 의미가 좀 있는 부분은 그나마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만,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 코스닥 쪽은 이게 장중에 거의 제로 베이스까지 만들기는 했었는데 다시 지금 매도폭을 조금씩 늘리고 있어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도 장중 3천억 이상 매수가 들어왔다가 지금 밀리면서 그러니까 매도로 이 매수폭을 팍팍 줄이면서 조금씩 계속 밀림이 지속됐던 모습이고, 지금 현재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아직은 바닥 잡았다라고 볼 수는, 그러니까 오늘의 바닥을 잡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현재 오늘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은 디지털 화폐 관련 섹터들 지금 움직임이 좀 괜찮고요. 아침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섹터들이 살짝 움직임이 있었는데 윗꼬리 달고 지금 전반적으로 좀 밀리고 있는 모습. 그리고 코스닥의 상대적인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전기차 섹터가 오늘 좀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 그리고 반도체 섹터들도 초반에 좋았는데 요거 밀리면서 반도체 섹터들은 지금 다시 밀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메타버스 관련 섹터들 조금 괜찮은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원자력 관련주들, 정유, 철강 섹터, 주류 섹터들 오늘 별로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러시아 디폴트 위기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쪽에서도 지금 조금 이 리커창 총리와 시진핑 주석 간에 뭔가 좀 이 이견 차이가 나오면서 약간의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있는 부분들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들 매수 중인 종목들, 최근 삼성전자 계속 매수 위에 와 있는 거 주목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시장이라는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삼성전자 매수가 여느 때에 비해서는 괜찮습니다.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만 괜찮게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 외에도 LG화학,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 SDI 정도 눈에 띄는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우리금융지주, LG생활건강 정도가 매도가 조금 눈에 띕니다.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전기차 섹터, LNF 매수가 상당하고, 그다음 심텍, 에코프로비엠, 동화기업, 지엔원에너지, 하이크코리아, KG ETS, 베셀 이런 종목들 매수가 좀 괜찮고요. 반면 매도 상위 쪽에서는 이녹스 첨단 소재, 대주전자재료, 아비코전자, SM, 펄어비스, 동진세미캠, LX세미콘, 오스템 임플란트, 천보 정도까지 외국인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얘기 잠깐 좀 이제 지수 관련해서 차트로 좀 얘기를 좀 드려보면, 일단 2630포인트 위로 올려서 출발한 이후에 지금 현재 살짝 내준 모습인데, 오늘 글쎄요, 21선을 일단 맞았습니다. 21선 맞고 저항을 맞고 지금 살짝 밀린 모습인데, 오늘 가장 좋은 부분은 도지보다 약간 이 몸통을 가진 양봉이면 제일 좋겠고요.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2630포인트 정도까지만 지켜줘도 나쁜 흐름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시장 상황은요, 이
최근에 이 불안한 구간들, 뭐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지금 시장의 불안정성 있잖아요. 불확실성.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 아직도 안 좋은 거, 투심이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 안 좋은 투심의 상황 속에서 이제 첫 번째 반등을 조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모습이고요. 이 첫 번째 반등이라는 게 지금 요때처럼 요렇게 했다가 다시 눌리는 그런 식의 반등이 아니라 요렇게 한번 나오고 다시 밀린다 하더라도 2600포인트는 이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시 이렇게 올려줄 수 있는, 즉 그렇다고 해서 이 V자 반등 형태로 나가는 그런 흐름은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고 아까 나스닥 쪽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요 구간 안에서 옆으로 기면서 시장 안정화를 만들어내야 하는 정도의 흐름, 만들어내고 있는 정도의 흐름, 요렇게 보는 게 조금 더 옳지 않을까. 아직까지 제가 확실하게 조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건 불확실성이 사실 지금 너무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표 하나하나 발표될 때마다 일희일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전체적인 틀에서 놓고 보면 시장 안정화를 위한 구간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 2600에서 2670, 조금 더 올라가면 2700포인트까지 요 구간에서의 안정화 흐름을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그 베이스를 지금 깔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일단 보기에는. 일단 오늘 오전은 요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